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아기자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설이라서 저번 주는 쉬어갔고, 그 다음에 오늘 설 끝난 첫 이제 스터디인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병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먼저 발표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 주세요. 네, 네, 공유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네,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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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보입니다. 하고, 잠시만요. 저도 봐야 돼서, 이렇게 하면, 아, 네, 일단, 네, 발표,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2차원 구와 그 2차원 구를 약간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좀 이게 많아졌어요. 이게 페이지가 이게 막 30페이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직관을 잘 전달하는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잠시만요. 먼저는 이 구가 무엇인지, 이 구를 바라보는 그 2차원 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오토몰피즘인데, 어차피 이게 이 구와 뭔가 이 두 번째 거랑 이 세 번째 게 같다 보니까 이게 복소수에 한 점 추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구에서 구로 가는 어떤 함수 매핑을 줄 건데, 여기서 전단사 매핑을 주는 게 오토몰피즘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몰피즘이 이게 행렬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구에서 구로 옮겨지는 함수에 대해서인 거고, 뭐 그 특정한 함수들 중에서 이 전단사 함수들 중에서 그 돌려주는 그 매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로테이션, S2의 로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는 함수들 해가지고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 S2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S2는 진짜 R3 공간 안에 있는 고등학교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그 R제곱 또는 뭐 1이 되게 해주는 그런 랩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9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S2고, 이 바닥에 있는 거는 평면이거든요. 2차원 평면. 그래서 이걸 R2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R3 안에 있는 R2라서 그냥 XY 평면이라고 봐줘도 됩니다. XY 평면. 네. 근데 그 R2가 X, Y인데, 그 복소수는 X 더하기 YI잖아요. 복소수의 그 점은요. 그래서 이 X 더하기 YI를 X, Y로 봐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XY 평면이라는 것은 복소수 집합이랑 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거는 복소수예요. 복소수 집합. 이렇게 했을 때, 그, 두- 첫,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북극점에서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북극점을 빼버려요. 그거랑 그 바닥에 있는 그 모든, 복소수 위의 점이랑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있고 이게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뭔가 좌표 평면에서 그 9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일 때 그 9의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 번째 그림으로 봐줘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서는 약간
평면이, 그 바닥 평면이 그 0,0,0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북극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1대1 북극점만 뺐을 때는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즉, 구 위에 한 점과 구 위에 한 점과 네, 구 위에 한 점과 이 바닥 평면에 있는 한 점을 1대1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나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구 위에 한 점을 골랐을 때 언제나 임의의 점을 하나 골랐을 때 바닥에 한 점을 고를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그 바닥 평면 위에 있는 아무 점을 이제 골랐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그 구 위에 한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구를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구의 한 점과 연결을 시켜주면 이 안쪽에 있는 그 평면의 한 점이 돼요. 그래서 이 구를 이렇게 좀 평행이동해서 봐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매핑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레벨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 어떤 매핑을 줬는데 이 구에서 한 점을 먼저 뺍니다. 이 n이라는 점은 북극점이에요. 그래서 북극점을 뺀 어, 2차원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점을 뺀 구에서 그 R2, 그러니까 복소수 평면으로 가주는 그 매핑을 줄 건데 우선 이 북극점과 그 구 위에 한 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n과 p는 그냥 벡터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 벡터는 두 점이죠. 그래서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먼저. 합쳐서 이 개수 두 개를 합쳐서 1이 되면 바로 이 n 벡터와 p 벡터를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직선들. 이 빨간색 직선들이 다 L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점과 그 구 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L이라는 점인데 우선 복소수 위에 한 점, 평면이라는 것은 그 세 번째 좌표가 0이 될 때예요. 그 직선들 중에서. 그래서 파란 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n 벡터는 0,0,0, 0,0,1로 봐주는 거고 이 p 벡터는 여기 그냥 P1, P2, P3라고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그 벡터에서는 스칼라배 그리고 덧셈을 할 수 있으니 그냥 해줍니다. 이걸 분배하고 이 t도 분배해서 스칼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해줍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 번째 슬롯, 세 번째 좌표를 0으로 지정을 해주면 바로 이 평면, 이 파란 점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 그래서 t를 구해보면 그 t가 1 빼기 p3분의 1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를 다시 도로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직선들 중에서 정확히 구 위에 있는, 아니, 직선들 중에서 그 평면 위에, 그 복소수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모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주면 그 t를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세 번째는 0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어, 그 초록색 점에서 초록색 점은 여기서 구 위의 점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점들은 여기서 그 복소수 위의 점이고요. 그래서 임의의 초록색 점을 대입을 해서 그 파란색 점을 여기서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얻어냈고 이게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이렇게 역함수처럼 적었는데 이게 파란 점에서 시작해서 초록색 점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또 생각하는데 이 북극점과 이 Q라는 벡터, 이 두 벡터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Q 벡터는 바로 복소수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Q1, Q2,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L이라는 직선과 9를 교집합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L은 직선이지만 그냥 점들의 모임으로 봐준다면 그냥 점이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구 위에 있으려면 바로 이 방정식. 절대값 x는 1 위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값은 이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준 다음에 어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내적을 배울 때 그 절대값의 내적은 그 자기 자신의 벡터를 두 번 그 제곱을 하는 것은 내적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생략이 좀 많은 건데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참고로 수직이면 이게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N 벡터와 Q 벡터는 정확히 수직입니다. 이 그림에서. 왜냐하면 N 벡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수직 벡터고 그리고 Q 벡터는 약간 이런 겁니다. 그 바닥에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벡터와 그 수직 벡터가 언제나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A 내적 B 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각각을 계산하면 그 A 쪽을 제곱한 것과 그리고 N 벡터를 내적하면 1입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나오고 두 번째 항도 제곱을 해주면 T제곱 그리고 Q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그냥 쭉 해준 겁니다. 쭉 해주고 나서 이 목적은 T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T를 찾으면 T는 사실 두 개가 나오는데 T가 0일 때는 그냥 자기 Q 벡터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제외한 나머지 점을 찾기 위해서 이게 Q는 0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T를 찾으면 T가 이렇게 나와주고 이 T를 어디다가 이 L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 이 T라는 이 점을 이 값을 이 대입을 해주면 그렇게 나왔을 때 그 좌표가 바로 구 위에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그 초록색 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초록색 점은 구 위의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계산이에요. 그래서 계산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본 것은 뭐냐면 결과만 본다면 구 위에 한 점과 그러니까 구 위에 아, 한 점을 뺀 구와 그 평면은 같다는 것입니다. 1대1 매칭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바로 위상적으로 같다는 것까지가 됩니다. 여기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상적으로 같다는 것은 전단사이면서 그 금방이 금방으로 보내주는 건데 대충 생각하면 이 금방이 금방으로 가주죠. 그러니까 그 위에 금방을 잡아버리면 이거를 프로젝션 시키면 이렇게 금방으로 가니까 그래서 어, 위상적으로도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한 점을 뺀 것과 그 복소수 평면은 위상적으로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뺐을 때 위상적으로 같으니 근데 한 점을 넣었을 때도 같아집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한 점을 추가시켜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구와 그 복소수 평면에서 한 점을 추가시킨 것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C 햇을 썼는데 이 C 햇이 뭐냐면 C 햇은 C 복소수 C에다가 그 무한점 이 위에 있는 한 점을 무한점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무한점을 원래 이게 북극점인데 이걸 무한점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소수 집합, 합집합 이 무한점이 바로 이렇게 C 햇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와 그 C 햇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구는 또한 이 CP1이라고도 부르고 PC1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 공간, 1차원 사용 공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확인을 해보면, 그 사용 공간에, 1차원 사용 공간의 어떤 원소는
이렇게 x, y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실수배, 아니 그러니까 복소수배 스칼라배만큼 하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 1,2와 2,4는 같은 겁니다. 그 사용 공간에서는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자체가 원소가 되는 그런 게 사용 공간인데 여기서 사용 공간에서는 0,0은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0,0은 점에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용 공간의 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사용 공간의 점의 표현은 x, y인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y좌표가 0이 아닐 때와 y좌표가 0일 때. 그래서 y좌표가 0이 아니면 이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스칼라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이 y분의 x 자체가 복소수. 참고로 x, x랑 y는 다 복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이 z, y를 그냥 복소수와 그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거예요. 그 동일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z, 1을 그냥 z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y좌표가 0일 때는 뭐 x, y 0처럼 생겼을 텐데 양변에 x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0이 될 것입니다. 일단 0,0은 없기 때문에 x는 0이 아닌 게, 들어있는 조건입니다. 숨어있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1,0을 그냥 원래 한 점인데 그냥 얘 이름을 무한대라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z 복소수들의 집합과 이 무한점 하나를 이렇게 추가시키면 이게 바로 사용 공간의 점을 전부 다 디스크라이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 합집합, 무한점이 바로 이 사용 공간, 1차원 사용 공간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다는 센스는 일단 셋으로서는 같고 위상적으로 같다고 말해야 될지는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사용 공간과 시햇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시햇. 이건 시햇. 그래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9는 평면에 한 점을 추가시킨 거로도 볼 수 있고, 사용 공간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사용 공간으로 봐주는,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는,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복소수 평면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소수 평면이 하나 있고, 그냥 공중에 한 점이 떠 있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9를. 계산 레벨에서는.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정말로 9처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이 9에서 9로 옮겨주는 바이젝션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젝션은 함수죠. 그러니까 그 9에서 9로 옮겨주는 함수들을 전부 모은 게 바이젝션으로 모아준 게 바로 오토몰피즘 C 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 원소는 C 햇에서 9에서 9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S2에서 S2로 옮겨주는 전단사 함수인데 그 전단사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네, 이렇게 됩니다. 분수 꼴이 됩니다. 여기서 A, B, C, D는 다 복수수고, 근데 AD-BC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전단사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왜 9에서 9로 가주는 전단사 함수가 왜 저런 유리식 형태가 나오는지 증명은 아니고 약간 직관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수학을 보면 그 일반형이 있어요. 그 유리식의 일반형. 어, 일반형인지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분의 뭐 cx 더하기 d가 있으면 얘를 잘 변형을 시키면 x축으로 몇 만큼 그리고 y축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시켰는지 볼 수 있는 그 표준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네.
언제나 유리함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K는 0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 CX 더하기 D가 인수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C분의 A 이렇게 봐준 거고요. 그러니까 분모 기준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즉,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Z축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복소수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고, 그리고 Y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주는 거라서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실수 파트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 이렇게 유리함수처럼, 그 분수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실수 파트만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이, 네, 점근선이 생기는데, 그 X축으로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이고, 그 Y축은 C분의 A가 점근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함수가 나오고, 네. 그리고 이 분자가 0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AD-BC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요. 처음에. 네. 그래서 여기서 구 위의 점에서 구 위의 점으로 1대1 대응으로 매핑시켜주는 맵이라는 건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먼저 그 구 위의 한 점 Z에 대해서 마이너스 C분의 D를 어디다가 그 매핑을 시켜주면 되냐면 무한대에다가 시켜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C분의 D는 무한대에다가 쏘아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무한대라는 점도 있죠. 구 위에는. 궁극점이 바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라는 점은 어디로 매핑시키면 되냐면 C분의 A로 매핑을 주면 됩니다. 네. 왜 그렇게 주냐면 이 Z가 무한대를 대입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C분의 A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C분의 A로 주는 겁니다. 원래는 치역값이 C분의 A가 될 수가 없는데 무한정을 대입했을 때 치역값이 C분의 A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언제나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X를 정해주면 그 Y가 하나 나오고 반대로 임의의 Y 값을 하나 주면 X 값이 나옵니다. X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됨으로써 F는 전단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토몰피즘 C핵은 그 9에서 9로 가주는 그 전단사 함수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저희가 약간 군 이론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이 됩니다. 이 전단사 함수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이 군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는 어떤, 어, 연산이 있는데 합성함수를 연산으로 주면, 어, 이게 전단사 함수끼리는 합성을 해도 다시 전단사 함수가 되므로, 군이 됩니다. 그 전단사 함수들의 모임은 군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GL2C는 뭐냐면, 2 곱하기 2 행렬인데, 그 성분들이 복소수인 2 곱하기 2 행렬들의 모임인데 행렬식이 0이 아닌 거. 그게 GL2C인데 어 이게 제너럴 리니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집합의 원소는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 행렬. 그래서 그 2 곱하기 2 행렬 하나를 2 곱하기 2 행렬인데 그 행렬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그래서 그게 바로 GL2C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매핑을 생각할 거냐면 군에서 군으로 가주는 매핑을 생각해 줄 건데 바로 그러니까 결국 호모몰피즘을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 준동형 사상을요. 그래서 왜냐면 정역 쪽도 군이고 공역 쪽도 군이기 때문에 그 호모몰피즘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매핑을 생각할 때요. 왜냐면 이 두 군을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이 두 집합을 어느 센스에서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어떻게 매핑을 줄 거냐면 이 행렬 하나를 데려왔을 때, 이 행렬을 이렇게 함수로 보내주는 매핑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는 A, B, C, D라는 성분 4개가 있는데, 이 성분 4개를 그 유리식에서 그 각 개수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잘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들을 모아주고 싶은데 그것을 함수로 그거를 태워주면 그걸 보내주면 이 함수 역시 AD-BC는 0이 아니므로 전단사 함수가 되죠. 네. 네. 그리고 일단 네. 그 함수 매핑을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 이 군으로서 보존을 해주느냐, 즉 어, 호모몰피즘이 되느냐를 체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행렬 두 개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이 M이라는 행렬을 A, B, C, D라고 하고 이 N이라는 행렬을 이렇게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 그래서 보이고 싶은 것은 이 매핑이라는 것은 이 M, N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지 그 이 M과 N 안에서의 연산은 행렬의 곱하기로 해주면 되고 보냈을 때의 연산은 합성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행렬에 대응하는 함수는,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냥 첫 번째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각각을 잘 부여를 하면 됩니다. 여기 죄송한데요. 그 구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만 네. 짧게 네,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 군은, 액션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군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요. 제가 여기서,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추가. 네, 군은 영어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집합이 하나 필요합니다. 군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집합 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 그래서 원소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유한 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산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합에 연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 집합을 생각을 하면, 정수 집합에 더하기가 있으면 이게 군이 된다고 하는데, 그 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정수 집합 안에 있는 원소 2개를 데려왔을 때, 그걸 더했을 때 언제나 닫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닫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수 2개를 그 더하기를 했을 때 다시 정수가 되어야 되고, 이게 닫혀 있음입니다. 닫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등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등원이 뭐냐면 연산을 했을 때 안 변하게 해주는 이 0 같은 게 항등원입니다. 그래서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항등원이 되게 해주는 그 여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각각의 A마다. 각각의 A마다. 그래서 3을 골랐으면 3의 여건은 마이너스 3이에요. 왜냐하면 그 0을 만들어주는 거는 더했을 때 마이너스 3이죠. 3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여건들이 다 존재해야 돼요. 모든 A들에 대해서요. 3이든 4든 5든 그 5에 해당하는 여건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교환법칙이 아니고요. 그 결합법칙은 성립해야 돼요.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성립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교환법칙은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연산이 장착된 집합이 군입니다. 근데 군은 이렇게 정수나 유리수나 이렇게 군을 생각하는 게 직관적인데, 또 사실 군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직관적이냐면 바로 그 전단사 함수들의 모임. 저희가 함수를 배울 때 1대1이라는 개념도 배우고, 그, 그러니까 단사라는 개념도 배우고 함수에서 전사라는 개념도 배우죠. 그래서 함수들의 모임이 원래 군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한편으로 군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 함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군의 원소들을요. 그래서 어떤 군 A가 있으면 그 군 A의 원소 스몰 a가 있으면 이 스몰 a는
함수인 거예요. 전단사 함수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군이고요. 어, 이, 이 군에서 군으로 가주는 함수가 호모몰피즘인데 이게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연산이. 이 연산이 보존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준동형 사상 또는 영어로는 호모몰피즘인데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일단 그 그러니까 연산이 보존이 잘 되는가 연산을 수행했을 때 그게 그 호모몰피즘이고 그래서 호모몰피즘을 보이고 있는 작업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 왼쪽이 오른쪽과 같아지는 걸 체크하는 게 바로 호모몰피즘이 되느냐, 즉 연산이 잘 보존이 되느냐. 3 곱하기 4를 하면 12죠. 근데 3을 함수로 태웁니다. 그리고 4를 함수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 연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양쪽이 다 구면. 양쪽이 다 군이면, 그룹이면 여기서도 연산이 있을 거예요. 그 3을 보내준 F3과 F4가 연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F에서의 치역에서의 연산은 정리역에서의 연산이랑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집합이 다르니까 집합이 다르면 연산도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3 곱하기 4가 12가 됐는데 요- 오른쪽에선 F3과 F4를 연산했을 때 그게 F12가 되느냐. 즉 연산이 구조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 그게 바로 호모몰피즘. 네, 스펠링은 네, 호모몰피즘. 그래서 그 연산 구조를 보존해주는 함수가 바로 호모몰피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체크하기 위해서 보이는 건데, 그래서 네, 행렬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어떤 함수에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핑을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처음에 이 행렬을 함수로 준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 대응하는 그 치역값이 있는데 그 치역값이 함수예요. 네, 이렇게 될 거고 한편 오른쪽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각각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p라고 읽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phi m을 계산하면 그게 fm이고 phi n은 그 fn인데 이거 각각을 계산해준다는 것은 합성입니다. 여기서 보내준 다음에 의 연산은 합성이에요. 그래서 f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fm이라는 함수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줬고 이거를 z 역할을 해서 함수에다가 fm이라는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z 자리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합성함수로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곱해준 겁니다. C 다시 G 더하기 D 다시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단계인데, 이거를 다 전개하고 이 Z가 있는 파트와 Z가 없는 파트로 분리시키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처음에 행렬을 먼저 곱한 다음에 보낸 이 함수랑 정확히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연산이 잘 보존이 되는 겁니다.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보내나 아니면 먼저 매트릭스를 보낸 다음에 연산을 하나 그게 같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호모몰피즘임을 보였는데 네, 특별히 이 함수는 서젝티브 합니다. 전사 함수입니다. 전사. 무슨 말이냐면 그 함수를 아무거나 공역에서 원소를 아무거나 데려왔을 때 그 그것에 해당하는 정역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원소의 모양은 뭐 2z 더하기 3분의 4z 빼기 5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성분은 사실 실수일 필요는 없어요. 복소수이면 되는데 근데 얘에 대응하는 행렬이 뭐냐면
당연히 4 마이너스 5, 2, 3이 하나 있겠죠. 네. 그래서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5, 2, 3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얘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가 존재함으로 전사입니다. 임의의 그 함수를 함수가 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거꾸로 행렬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전사인 서젝티브한 호모몰피즘이어서 여기서 커널을 생각해 주려고 합니다. 네. 커널이 뭐냐면 그 공역 쪽에서 항등원이 되게 해주는 정역들을 전부 모아준 게 커널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면 공역 쪽에서의 정역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전단사 함수에서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그 항등원은 어, 항등함수예요. Z로 보내주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Z가 되는데 이 Z를 유리식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1Z 더하기 0 나누기 0Z 더하기 1. 그러면 얘가 정확히 Z인데 그러면 얘에 대응하는 행렬은 1, 0, 0, 1이겠죠. 네. 순서 그대로 가면 되니까요. 1, 1, 0, 0, 1. 네. 그래서 일단 최소 하나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행렬이 하나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커널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행렬을 그 집어넣었을 때 바로 이 항등원, 즉 항등함수가 되게 해주는 그런 행렬들을 전부 모아준 게 바로 커널입니다. 그러면 얘를 정확히 모아주면, C 스타 i가 됩니다. 여기서 C 스타는 원점을 뺀 복소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C 스타 i는 어떤 집합인데 바로 네, 항등 항등 행렬? 그러니까 아니 단위의 행렬에다가 람다를 곱해준 어떤 복소수, 영이 아닌 복소수를 곱한 게 바로 C 스타 i라는 집합이에요. 네, 여기서는. 그래서 정확히 이 람다만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람다 0, 0 람다를 함수로 이렇게 대입하면 그걸 보내주면 0z 더하기 0 나누기 0z 더하기 람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람다분의 람다 z가 되는데 이게 z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등 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항등원이 되게 해주는 그런 모든 매트릭스를 모아준 게 바로 단위 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배, 아니 복소수배, 0이 아닌 복소수배를 해준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복소수 배, 0이 아닌 복소수 배만큼 해주는 게 전부 커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널을 생각했으면 저희가 first isomorphism theorem이라고 하는데 그 first isomorphism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왼쪽에 있는 집합을 커널로 쿼션트 해주면 공역이 된다는, 공역과 군으로서 같아진다는 그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코션트 그룹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 같아진다. 고 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이 9에서 9로 보내주는 함수. 9에서 9로 보내주는 이 함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행렬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2 곱하기 2 행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단사 함수를. 그래서 이 전단사 함수가 하나 있으면 이걸 행렬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행렬이 이 위에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게 원소가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BCD라는 원소와 이렇게 실수배, 그러니까 아니 스칼라배를 해주는 이 행렬들이 다 같다는 센스에서 이 바를 씌워준 거예요. 위에다가. 네, 위에 바가 있죠.
네, 이게 바로 A, B, C, D라는 행렬에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들과 이 전단사 함수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레벨에서는 원래 계산을 해줄 때는 합성함수로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행렬에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행렬 곱이 더 수월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행렬이 곱이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그 9에서 9로 가주는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걸 계산을 할 때에 있어서는 행렬끼리 곱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 전단사 함수는 곧 행렬들의 집합, 행렬이랑 2 곱하기 2 행렬이랑 같다. 어떤 센스에서, 코션트 센스에서. 네. 이 얘기를 왜 이거는 어쩌면 스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 first isomorphism theorem이 있는데, 이걸 제1 동형이라고 해요. 제1 동형 정리가 있는데, 그 제2 동형 정리도 있고, 제3 동형 정리도 있어요. second isomorphism theorem을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second isomorphism theorem을 적용을 하면, 원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왜 이 두 개가 같은지. 결국 이 위에 있는 그 그룹과 밑에 있는 코션트 그룹이 같다는 거예요. 그 세컨드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을 적용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참고로 그 행렬에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 그 실수배만큼 스칼라배만큼 해준 걸로 잘라준 것은 그것의 이름을 프로젝티브 제너럴 리니얼 그룹, 사형 제너럴 리니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준 겁니다. PGL2. 그래서 GL2는 제너럴 리니얼 그룹인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면 코션트 해주면 이거가 사형 제너럴 리니얼 프로젝티브 제너럴 리니얼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길게 설명한 파트가 바로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네, 얘는 전단함수 F고 AG CG 더하기 D분의 AG 더하기 B처럼 생긴 모양이고 오른쪽은 행렬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A, B, C, D.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함수로서. 근데 제2 동형 정리를 적용하면 얘는 스페셜 리니얼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제너럴 리니얼 그룹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들의 모임. 이 SL2는 스페셜 리니얼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2 곱하기 2 행렬인데 행렬식이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들의 모임.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들의 모임이 SL2인데 즉 똑같이 그냥 ABCD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ABCD라는 행렬을 모아준 건데 여기서 디터미넌트가 1인 거예요. 네, 그게 스페셜 리니얼 그룹인데 그거를 아까 그 단위 행렬 곱하기 스칼라배로 잘라주면 그게 프로젝티브 스페셜 리니얼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잘라줬다는 센스는 잠깐 잊어버려도 돼요. 계산 레벨에서는. 왜냐하면 이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이 이게 커뮤트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진짜 그냥 프로젝티브 코션트 그룹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행렬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평범한 행렬에서 그냥 그러면 여기 곱해지는 거는 열 벡터겠죠? 2 곱하기 1 열 벡터. 어떤 XY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주고 해주는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사용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계산된 그 값을 예를 들어서 계산했을 때 결과가 3,4가 나왔으면 그 3,4를 사용 공간으로 마지막에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 공간의 점을 이렇게 박스 친 3,4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계산 레벨에선 그냥 행렬에서 잘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에만 사용 공간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3,4라는 이거를 사용 공간의 점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선형 대수에서만 놓을 수 있어요. 코션트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확인한 것은 두 번째에서
확인했던 것은 그 오토몰피즘, 즉 전단사 함수는 9에서 9로 가주는 전단사 함수 대신에 행렬로 봐줄 수 있다. 2 곱하기 2 행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행렬 그 자체가 함수잖아요. 행렬 자체를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행렬이라는 대상은 함수예요. 왜냐하면 어떤 열 벡터를 행렬에다가 곱해주면 또 다른 열 벡터가 되니까 행렬 자체가 함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전단사 함수가 행렬의 어떤 형태라는 것을 어떤 형태냐면 역행렬이 존재하는 또는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들이 곧 전단사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쿼션트는 나중에 해줘도 돼요. 쿼션트를 해준다는 것은 정사형 시켜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이제 진짜로 이 구를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계산은 오늘 확인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좀 내용이 많거든요. 대신에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뭐냐면 이 구를 회전시키려고 해주는 건데 여기서 회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2차원에서는 회전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기가. 왜냐면 2차원에서는 회전이 각도 하나만 주어지면 회전을 막 시킬 수가 있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각 숫자 하나가 있으면 그 숫자, 각도 하나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거죠. 2차원에서는요. 근데 3차원에서 회전을 시킨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선 구가 있으면 이 구는 3차원 위에 살고 있는 어떤 구이기 때문에 이걸 회전시킨다는 것은 일단 어떤 센스냐면 축을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 꼬챙이를 하나 빼서 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회전을.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어떤 축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그 축을 중심으로 몇 도만큼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두 개가 필요해요. 어떤 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축을 세울 것이냐. 그리고 몇 도만큼 회전시킬 것이냐 해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그러면 2차원 구를 어떤 그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회전도 역시 전단사 함수이거든요. 왜냐면 구 위의 점을 회전을 시키면 다시 구 위의 점으로 가니까요. 어떤 축으로 하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각도가 몇 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30도가 되면 다른 점으로 옮겨질 거예요. 만약 축을 다르게 세웠으면, 그리고 회전을 하면 구 위의 모든 점들은 다시 구 위의 점으로 가는데 전단사식으로 가요. 바이젝션. 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회전은 역시 오토몰피즘인 겁니다. 회전은. 그 회전은 함수인데, 어떤 특정한 함수인데, 그 특정한 함수가 바로 전단사 함수라는 겁니다. 일단. 우선, 어, 이 행, 이 선형대수를 좀 이용을 하면, 이거를 바로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먼저 P라는 그 벡터를 세웁니다. 이 P라는 벡터는 세 개가 있어요. 왜냐 R3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P1, P2, P3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벡터를 단위 벡터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Q도 단위 벡터예요. 근데 Q는 뭐냐면 P라는 축을 세웠으면 여기서 Q와 P 곱하기 Q는 뭐냐면 Q는 이 P랑 수직인 아무 벡터를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정말 아무거나요. 그러면 이 P와 수직인 벡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Q라는 벡터 역시 단위 벡터로 모아줍니다. 그 단위 벡터로 해주는 방법은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는 것이죠. 벡터에다가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면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단위 벡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P를 골랐으면 그것과 수직인 아무 벡터를 잡아주는데 그걸 단위 벡터로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P와 Q를 외적을 하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이 두 개랑 수직인 또 다른 게 생겨버립니다. 왜냐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P 곱하기 Q, P랑 Q를 외적한 거 역시 단위 벡터가 됩니다. 애초에 두 개가 단위 벡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세 개의 벡터를 열로 세워줘서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면 이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이 의미는 바로 코디네이트 체인지, 그러니까 베이시스 체인지를 해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저를 원래는 1, 단위 벡터 1,0,0과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였는데 원래는 R3의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1,0,0 그리고 0,1,0 그리고 0,0,1. 근데 이거를 기저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기저라는 것은 임의의 포인트를 이 세 개의 기저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써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기저를 P와 Q와 P 곱하기 Q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행렬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기저를 바꿔주는 건데, 바로 그 P 곱하기 Q 기저를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바꿔주는 행렬이 정확히 지금 쓴 행렬이에요. P 곱하기 Q를 세로로 나열한 이 매트릭스 자체가 어, 기저를 바꿔주는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기저 체인지. 근데 여기서의 기저는 오소노말 베이시스예요. 뭐냐면 기저의 그 원소들은 다 벡터인데 이 벡터의 크기가 다 1이면서 이 벡터끼리 서로 수직이 되게 해주는 기저라는 것입니다. 오소노말 베이시스라는 건. 그래서 오소노말 베이시스에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바꿔준 이 행렬이에요. 일단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를 의미를 해석하면 오른쪽은 역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그 새로운 베이시스로 잡아준 걸로 바꿔줍니다. 베이시스 체인지를 해준 다음에 그 체인지를 해준 것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1은 뭐냐면 이 P를 고정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P축을 고정시키고 나서 이 Q와 P 곱하기 Q는 그냥 Q랑 P랑 수직인 평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Q도 P랑 수직이고 P와 Q를 외적하면 또 다른 수직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평면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P와 수직인 평면이 바로 이 두 개, Q와 P 곱하기 Q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이 있는 것은 P라는 축을 고정시켰다는 것이고 여기서 Q와 P 곱하기 Q에 대해서 알파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는 코마 신싱코라고 하는데 그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평면 잡고 알파만큼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건데 이게 P를 고정시킨 다음에 네, 좀 지저분하네요, 갑자기. 이 축에 대해서 평면을 세우면 이 평면에 대해서는 이제 회전시켜 줄 수가 있겠죠. 코마 신신코를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알파만큼 해준 다음에 다시 베이시스를 원래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베이시스를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거를 베이시스를 옮겨줘요. 왜냐하면 그 베이스를 옮겨주는 이유는 그 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고정이 되는 베이시스로 옮겨주고 거기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회전시켜주면 뭔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를 다시 스탠다드 베이시스의 관점으로 다시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 끝에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전축과 어떤 각도에 대해서 해주는 그 회전하는 함수는 어떤 언어로서 기술이 되는 거냐면 스탠다드 베이시스 하에서 기술이 되는 거예요. 1,0,0, 0,0, 0,1,0, 0,0,1의 관점에서 이걸 기술한 거예요. 네. 어,
네, 그게 바로 회전이라는 것의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 행렬, 3 곱하기 3 행렬이 등장합니다. 3 곱하기 3 행렬이 있는데, GL3R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성분들이 다 실수값이에요. 뭐 여기서는 O3가 뭐냐 했을 때, 이것도 행렬이거든요. 행렬들의 집합. 어떤 행렬들이냐면, 그 트랜스포즈. 이 MT는 트랜스포즈예요. 그 전치 행렬. 전치 행렬과 곱했을 때 I가 되게 해주는 그런 행렬들을 모아준 거를 O3라고 하고, 얘 이름은 오소고날 그룹이라고 합니다. 오소고날 그룹. 네. 이 오소고날 그룹은 이 제너럴 리니얼 그룹의 부분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얘도 역행렬, 아니,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0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트랜스포즈와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게 해주는 그런 매트릭스를 전부 모아주면 오소고날 그룹이 되고, O3가 되고, O3 중에서도 특별히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치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전치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걸 만족하면서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행렬을 SO3라고 합니다. 스페셜 올소고날 그룹. 근데 제가 이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것만 사실 썼는데, 사실, 음, 어차피 디터미넌트가 1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전치와 곱해준 거는, 전치 행렬들의 모임 중에서 골라낸 겁니다. SO3는. 그러니까 SO3는 O3의 부분 집합이에요, 일단. 근데 그 중에서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가 앞에서 그 회전 행렬, 그 축을 세워서 해주는 회전 행렬, 구 위에서의 회전 행렬을 이게 수학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히 SO3에 살고 있습니다. 그 SO3의 원소라는 겁니다. 축을 세워서 회전시켜주는 행렬은 정확히 뭐냐면 어, 그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자명한 사실인데 축을 세워서 회전시켜주는 행렬은 어, 그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거고 역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은 정확히 특정 축과 특정 각도에 대해서 회전시켜주는 그런 회전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혼자서 증명은 못했어요. 그냥 팩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방향이고 이게 역방향인데 이 역방향 증명이 아마 좀 비자명할 겁니다. 증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곱하기 3행렬에서 디터미넌트가 1이면 그거는 언제나 축을 세워서 회전시켜주는 어떤 행렬이라는 것입니다. 네. 뭐 이 축과 이 축이 무엇이며 몇 도만큼 회전시켜주는 것인가는 생각할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지점이겠죠.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 아무거나 데려왔을 때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결론을 썼습니다. 이렇게. 어, 그 9에서 9로 가게 해주는 함수는 정확히 뭐냐면 행렬인데 그게 바로 SO3다, 정체가. SO3. 행렬식이 1인 행렬들이 정확히 9에서 9로 가주는 회전 행렬들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서 이 SO3 말고 O3. 이 O3는 그냥, 오토고널 그룹인데 얘는 그 거리를 보존해주는 함수거든요. 이 전치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거리를 보존해준다는 거예요. 그 벡터 두 개를, 벡터와 벡터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이 두 벡터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을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을 텐데 이 점을 보내요. 매트릭스를 태워서 보내요. 그리고 이 점을 매트릭스 태워서 보내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보존이 되게 해주는 그게 바로 오토고날 그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거리가 되는 그런 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렬이기 때문에, 저는 O3는 정확히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 합동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동 변환. 그 저희가 회전만이 합동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회전시켜주면 기존 도형과 새로운 도형이 합동이죠. 그 유클리드 센스에서, 중학교 센스에서. 근데 그 대칭 반사를 시켜줄 수도 있고 평행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O3가 정확히 그거를 다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합동 변환이 되게 해주는 그 반사도 시켜줄 수 있고 평행 이동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O3의 정체가 바로 합동 변환일 것이다. 그 중학교에서의 그 센스에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복소수 관점에서 더 기술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왜냐면 3 곱하기 3 행렬의 계산도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그거를 2 곱하기 2 행렬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그게 바로, 참고로 9에서 9로 가주는 그 1대1 함수는 그냥 복소수 평면에서 복소수 평면으로 가주는 그 회전 함수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9에서 9로 가주는 함수 대신에 복소수 평면에서 복소수 평면으로 가주는 대신 한 점을 추가시킨 복소수입니다. 로 함수로 봐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부분 집합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집합을 C-hat rotation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세컨드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을 적용하여 쓴 것인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행렬들이 무엇인지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2 행렬인데 여기서 그 스페셜 리니얼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분이 복소수일 뿐입니다. 2 곱하기 2 행렬인데 성분이 복소수로 변했습니다. 아까는 성분이 실수였고 3 곱하기 3 행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에서 스페셜 리니얼 그룹은 그냥 디터미넌트가 1인 인 것이고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것은 U2라고 하는데 그 U2는 뭐냐면 유니터리 유니터리 그룹이라고 합니다. 유니터리 그룹은 그 이 스타가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타를 해준 행렬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게 해주는 게 바로 유니터리 그룹입니다. 이 스타는 뭐냐면 복소수이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해준 다음에 아니 전치를 해준다 트랜스포즈를 해준 다음에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M 스타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니터리 그룹이고 그리고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은 유니터리 그룹 안에서 디터미넌트가 특별히 1이 되게 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결과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회전시켜주는 9에서 9로 가주는 회전시켜주는 그 함수는 정확히 2 곱하기 2 행렬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2 곱하기 2 행렬인데 그 컨, 그 트랜스포즈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M 스타 M을 해줬을 때 I가 되게 하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그런 행렬입니다. 네. 그런 행렬들이 정확히 로테이션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구 위에서의 회전을 바라볼 때 물론 여기서 사형도 시켜줘야 돼요. 프로젝티브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 행렬인 특정한 2 곱하기 2 행렬인데 디터미넌트는 1이고 그리고 그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해준 게 음, 그 단위 행렬이 되는 이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2 곱하기 2 행렬이 정확히 9를 회전시켜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렬의 모양까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2 곱하기 2 행렬이. 그 A, B는 다 복소수고요. A, B는 복소수. 그리고 이 A 반은 그 켤레 복소수입니다. 네. 했을 때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 조건까지 추가가 된 그런 행렬이 2 곱하기 행렬이 회전입니다. 이게 정확히 회전 행렬이 됩니다. 축을 세워서 하는 회전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게 구 위에 있는 점과 그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언제나 이게 커리스펀딩, 1대1 커리스펀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행렬인데 네. 사실 이것은 이거를 좀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는 이게 기하적인 상황을 되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네.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고, 그 위에는 다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P축을 세워서 알파만큼 회전시켜주는 게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다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줘야만 이 2 곱하기 2 행렬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면 아마 직관은 다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합성함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북극점. 북극점을 축으로 세워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와 B는 뭐냐 했을 때, 네. 이 상황인데, 이 P라는 게 뭐냐면, 축을 세웠다는 건데, 이 축을 세울 때, 이 3차원 공간 위에 있다 보니, 어떤 센스에서 이 축을 세운 것이냐 했을 때, 이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바로, 각도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P라는 이 축은 바로, 세타만큼 XY 평면에서,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Z축에서 이 B만큼 내려온 각도만큼 벌어진 이 방향이 바로 P 벡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각도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방향은요. 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는 이거거든요. 맨 오른쪽에 있었던 게, 그, 얘를 북극점의 축을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시켜 줬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P라는 거를, P축을 세워서, 원래 회전을 시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원점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알파만큼 회전시켜 준 다음에, 돌려가지고 다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축은 이건데, 이 축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네. 이 반듯하게 세워진 곳에서 알파만큼 회전을 시킨 후,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축을,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회전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시켜주는 건 쉽거든요. 여기서 알파만큼 회전시켜주는 거는 계산이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축을 반듯하게 세워준 다음에 여기서 회전시켜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축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XY 평면,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XY 평면을 X, 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뭐냐면 XY 평면을 위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 n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작업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XZ 평면. 이 위를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XZ 평면에 대해서 이 C만큼을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원래 C만큼 튀어나와 있었던 각이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B만큼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3번, 이렇게 세워진 상태가 될 겁니다. 3번은. 그래서 북극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극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파만큼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XY 평면을 위에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3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Z축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그걸 알파만큼 회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제 회전을 다 시켰으니, 원래대로 되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되돌려주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이 원래 마이너스 세타만큼 잠깐 한 건데, 이 XZ 평면 있죠? XZ 평면을 이렇게 바라봐줘야 됩니다. 다시 B만큼을 플러스 시켜줍니다. 회전을 시켜줍니다. 원래대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 세타만큼 다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XY 평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다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벡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방향을. 그래서 그게 5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네, 다 적어봤고,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그 행렬을 찾는 게 핵심인데, 의미는 명확하지만 이 행렬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위에서 계산을 해본 거고, 이렇게 하면 이, 이 북극점은 무한점이랑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S2의 관점이고요. 이 밑에 표현은 C의 관점이에요. 복소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북극점은, 이거, 이 북극점은 무한점에 대응을 할 것이고요. 복소수 평면에서는요. 그리고 0,1,0은 그 복소 평면에서는 i입니다. 0,1. 복소 평면에서는 다 세 번째 슬롯이 다 0일 겁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0,1,0은 i라는 점에 대응을 하고 이 n이라는 이 북극점은 무한대에 대응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복소 평면으로 바꾼 후에 이걸 다 계산해주면 각각에 해당하는 그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고 이 5가지는 바로 위에서 이 계산을 해보면 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은 오늘은 이게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참조한 노트는 그 어떤 PDF 파일이 있어요. 그 채널지기 교수님께서 주신 어, 네, 쓰자면 이 지오메트리 오브 퀸틱스라는 PDF 파일이 있어요. 아마 이거 그냥 구글에 그냥 치면 아마 PDF 파일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거는 주로 여기였고 그리고 제가 위키피디아도 조금 봤는데요. 그 바로 이걸 보다 보니까 이 위에서는 유니터리 그룹과 스페셜 리니얼 그룹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SU랑 O, SO, O, 그리고 U, O. 네. 이게 책에 등장을 해서 이게 뭘까 해가지고 그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서 그 제가 본 것은 그 올소고날 그룹을 조금 읽어봤고요. 그리고 유니터리 그룹, 그리고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 이렇게. 네. 유니터리 그룹. 네, 그래서 제가 참조한 건데 마지막에 제가 유니터리 그룹이라는 페이지에서 이게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적어본 건데 이 유니터리 그룹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전치 행렬, 전치를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시켜준 다음에 컨주게이트를 해준 거랑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네. 근데 그게 유니터리 그룹인데 그게 1 곱하기 1 행렬일 때는 그냥 성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그 복소수랑 켤레를 취해서 숫자 1이 되게 해주는 행렬. 여기서 행렬은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냥 복소수일 것입니다. 정확히 U1은 뭐냐면 그 이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켤레랑 곱해서 1이 되는 거는 그런 A 더하기 B 아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복소수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1이 되게 하는 복소수들의 모임이 바로 U1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원이 됩니다. U1이 정확히 원입니다. 그래서 S1입니다. S1이 그 반지름이 1짜리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게 원인데 그 n 곱하기 n 유니터리 그룹 원으로 가주는 그 함수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함수가 뭐냐면 디터미넌트예요. 디터미넌트 함수. 그래서 m이라는 매트릭스를 디터미넌트로 보내주는 함수로 생각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3 곱하기 3 행렬이든 5 곱하기 5 행렬이든 언제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 매핑을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어, 그래서 un에서 n 곱하기 n 행렬에서 복소수로 가주는 디터미넌트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유니터리 그룹의 부분 집합인 스페셜 유니터리 그룹이 있습니다.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유니터리 그룹입니다. 그거를 인클루전, 그거를 매핑을 줍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이 전체가 short exact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런 거 short exact가 있으면 이건 저의 질문입니다. short exact가 있으면 언제나 long exact sequence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short exact sequence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자체로서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자체가 short exact sequence가 되는 거는 그냥 계산으로 그리고 정의를 맞춰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저 여기서 질문은 궁금했던 것은 short exact sequence라고 했으면 long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건데 이 직관이 무엇이냐? 이 직관이 무엇인가? 와 그리고 여기서 long exact sequence를 구할 수 있다면 그 long exact sequence는 무엇인가? 가 바로 제가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네. 그냥 이런 익섹트 시퀀스가 나타나서 한번 네, 적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네. 그 쇼트 이그젝트랑 롱 이그젝트는 예전에 복소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거. 그냥 네, 저도 그냥 맞습니다. 보기만 했던 거. 잠시만요. 이게 대수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숄트에서 이 롱으로 옮겨준다는 게 예전에 저희가 복수 해석 때 그 코호몰로지 배울 때 등장을 한 거거든요. 코호몰로지.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말고 그 전체적으로 네, 그룹과 군 관련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대수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 이 기하, 결국 목적은 기하였어요. 목적은 기하인데, 이 기하의 표현을 뭐 계산을 하든 그 선형대수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직관은 사실 명확해요. 사실 직관 설명만 한다고 했으면 축을 세워서 돌린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럼 그게 수학적으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모든 기술들은 선형대수이기 때문에 네, 대수적으로 표현이 되죠. 저는 마지막 부분에 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거랑 그 앞부분에 뭐죠? 9랑 그 S2랑 C랑 매핑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걔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어, 제가 처음에 그 3 곱하기 3행렬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게 S2의 관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근데 결국 평면을 생각하는 이유는 S2가 있고 복소 평면이 있는데 마지막에 했던 2 곱하기 2 행렬로 바꿔준 게 바로 복소 평면 위에서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그리고 이 프로젝션,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는 이 프로젝션을 사용한 거예요. 이 매핑을. S2와 그 무한점을 추가시킨 복소 평면은 정확히 같다라는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했던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 왜냐하면 계산 레벨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왜냐하면 3 곱하기 3 행렬에서의 계산이 아니라 복소수를 도입하면 2 곱하기 2 행렬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회전을 시켜주는 모든 이야기를. 네. 그래서 거기서 복소수가 다 쓰였는데,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S3, 여기서 S2는 정확히 R3 안에 들어있는 S2로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 곱하기 3의 행렬이랑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S2의 관점은요. 근데 복소 평면의 관점은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면 중간에
그 군이랑 뭐였죠? 무슨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인가? 네. 그게 나오는 이유가 그 3 곱하기 3 행렬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2 곱하기 2 행렬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아,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전환을 네. 했다? 예. 네. 아무튼 아, 그런 네. 느낌으로 생각을 네. 하면 될까요? 네, 일단, 네, 그것도 맞고요. 그 애초에 그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반드시 이게 행렬로 보기 위해서예요. 결과. 이게 3 곱하기 3 행렬이든 2 곱하기 2 행렬이든 그 오토몰피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9에서 9로 옮겨준다는 전단사 함수는 정확히 행렬이라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그 군을 그 말한 거예요. 왜냐면 군으로서 같기 때문에 결국 행렬이라는 대수적 데이터와 그 함수라는 그 복수함수 있죠. 유리식. 유리식 함수가 정확히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제가 GL2를 썼기 때문에 네, 2 곱하기 2 행렬로서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유리식이죠. 함수는. 그 전단사 함수요. 9에서 9로 옮겨주는 전단사 함수는 유리식 형태인데 그게 2 곱하기 2 복소수 개수를 가지는 행렬과 똑같다. 디터미넌트가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과 완전히 똑같다.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지금 둘 다 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산이 있어요. 다 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그 동형 정리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을 적용한 겁니다. 만약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 뒤에 하려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면 그 구를 회전시키는 건데요. 그 구에 있는 점들을 복소평면으로 옮겨준 다음에 거기서 막 회전시키는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구로 옮겨주는 네, 네, 그렇게 맞아요. 계산은 그런데 이제 네, 예, 9에서 9로 가는 게 지금 유리 함수를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꼭 9에서 9로 가는 게 꼭 유리 함수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2 곱하기 2 행렬을 이용해서 그 회전을 복소 평면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 이, 그 유리 함수 꼴의 함수를, 어, 그 회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9에서 9로 옮기는 걸 이 함수 꼴로 옮겨주는 건가요? 네,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 곱하기 2 행렬을 밝히는 게 비자명한 건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유리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 다 얻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계산은 오늘 바라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참고로 유리식 중에 일부예요. 회전은 수많은 유리식 중에서 일부의 유리식에만 해당해요. 왜냐면 유리식은 그냥 단순히 1대1로만 옮겨주면 돼요. 꼭 회전일 필요가 없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점을 1대1로 아무렇게나 옮겨주는 게 그냥 그게 유리식이고 근데 그런 유리식들 중에서 특별한 유리식, 회전시켜주는 유리식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 위에 있는 점을 구 위의 점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그건 회전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전단사로서. 그게 바로 2 곱하기 2 행렬이고, 근데 그 2 곱하기 2 행렬 중에서 특별한 2 곱하기 2 행렬이 필요해요. 회전을 시켜주는. 그게 정확히 그 행렬식이 디터미넌트가 1이고, 유니터리가 되게 해주는. 네, 그거를 모아준 게 회전이라는 거고, 뭐 유리식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참 그냥 겉으로만 보여드리자면, 그,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유리식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모르고 있는 세계예요. 이거 행렬의 세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식의 세계는 잘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서 유리식의 그 함수에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행렬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유리식 아무거나 얻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런 게 만약에 어떤 유리식이 있는데 이런 유리식이 얻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유리식이 얻어졌으면 행렬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숫자만 따와서. 네.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행렬로 어떻게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네. 네, 중간에 이런 유리식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리식, 그리고 이런 유리식. 네. 그래서 이 유리식을 저희, 정확히 행렬로 바꿔주죠. 저희가 스터디할 때 계속 메비우스 변환도 그렇고 유리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게 점들을 옮겨줄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네. 유리식을 많이 사용하나요? 아니면 꼭?
꼭 사용하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그 사용 공간을 배우면서 그 사용 공간에서 사용 공간으로 옮겨주는 그 1차원 사용 공간을 옮겨주는 게 유리식이다라는 거를 예전에 조금씩 들었었어요. 근데 왜 유리식이어야만 하지가 궁금했었는데 이것을 정경훈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리 이게 사용 공간이다 보니까 구는 사용 공간이기도 해요. 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사용 공간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근데 구에서 구로 옮겨주는 게 주제였어요. 왜 그랬냐면 회전을 시켜주고 싶어서. 회전시켜준다는 게 정확히 구 위에 있는 점을 구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시켜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에서 구로의 함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유리식이에요, 정확히. 네, 그래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유리식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제가 이제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차원상에서의 어떤 그런 회전은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네, 그 3차원상의 회전하는 그 그룹이 저런 대수적인 과정을 거쳐서 2차원상의 그런 저거랑 같아지고 그래서 이제 2차원상에 있는 그런 이제 리니어 그룹하고 같아지고 그래서 그거에서 회전을 이제 충분히 보이게 되니까 네. 3차원상에 있는 거를 대수적으로 그냥 2차원으로 옮기고 거기서 2차원에서 어떤 개수의 성질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개수를 가지고 다시 또 그 호모몰픽하게 다시 보내주면 그러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온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저는. 네네. 이게 그래서 양쪽 변환이 되죠, 예, 언제나. 그래서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어, C에서 C로 가는 그러한 회전 변환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훨씬 더 간단하니까 계산하기에 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개수의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걸 하고 싶은데 아, 얘가 얘가 그냥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얘를 원래 잘 알려진 리니어 그룹으로 보내서 아, 거기 있는 회전의 성질을 다 이용해가지고 네네. 증명을 한 다음에 네. 개수의 성질을 밝힌 다음에 아, 그 네. 개수를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내서 이러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회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저는 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맞죠? 왜냐하면 그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있는데 그게 원투원 맵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희는 특별한 거 회전을 시켜주는 그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쪽 방향을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 2 곱하기 2 행렬을 알아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알아내는 게 쉽냐라고 했을 때 어떤 센스에서는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아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하면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복소수 평면에서는 그냥 회전을 보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거 양쪽을 다 이용을 하는데 사실 관점이 다 양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말씀을 좀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좋은 거는 그 무한점이나 이제 그런 점을 알기 위해서는 좋긴 한데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직접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뭐 미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그거를 리니어 그룹으로 보내서 생각을 하니까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서 대단히 편하더라.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네. 그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처음에 얘기했을까라고 한참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잘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이거를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한 건데,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산에서는 언제나 행렬의 계산은 언제나 좀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계산량은 많지만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다 컴퓨테이션을 다 해준 다음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들었을 때
뭔가 미분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미분의 세계와 관련 지어서 할 수 있을까? 구 위에서의 미분.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오늘은 좀 회전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구 위에서 어떤 오픈셋, 특정한 오픈셋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오픈셋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미분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오픈셋 레벨에서는 C의 부분집합이니까요. 평면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거기서의 미분 적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돼 있으니까. 아, 네. 네. 잡아가지고 그냥 미적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아, 네. 일단 전체 공간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상수밖에 없다라는 팩트가 있거든요. 근데 오픈셋으로 줄이면 그 부분 공간, 그 오픈셋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오픈셋은 언제나 그 복소 평면의 어떤 오픈셋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이적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네, 그냥 미적분에서 그냥 그 공면 그 위에 있는 커브를 하나 잡아가지고 아, 그 네. 커브에 그냥 접백도 잡아서 그냥 아,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은 네, 네. K이고, 이제 계산도 오늘 어느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회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 좀 미적분 레벨에서 좀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구 위에서요. 혹시 그럼 정겨운 교수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음, 이게 지금 많은 게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좋아하는 방향? 그다음에 그런 것들, 바라보고 싶어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아까 3 곱하기 3행렬로 하는 것보다 2 곱하기 2행렬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는 항상 그 페이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보는 손해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는 리얼 SO3였는데 2x2로 내려가면 SUC거든요. SU2C. 그러니까 복소수 엔트리를 갖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소수가 물론 좋은 사람은 SU2가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실수가 좋은 사람은 SO3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역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SU2도 싫고 아까 그게 보면은 이제 뭐 x 더하기 yi 그다음에 g 더하기 wi라는 두 개의 엘레멘트를 가지고 있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 더하기 w 제곱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단위 쿼터니온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차원, 4원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방향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좀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아까 뭐 사용기하적으로 보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확실히 그 안에서 어떻게 계산이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음,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저희 아까 그냥 이건 좀 다른 건데 그 우리 아까 오토모피즘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게 그 전단사를 오토모피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만 부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전단사를 오토모피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메비우스 변환 같은 것이 그냥 단순히 전단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전단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집합이 무한집합에서 무한집합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연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온갖 고려를 무시하고 나면 메비우스 변환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한 성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집합 자체에서 집합을 하는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수만 생각하면은 그냥 집합론으로 하지 왜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이 집합에 어떤 수학적 구조가 있으면은 그 구조를 보존하는 그 전단사 함수를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토모피즘인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녀석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은 그게 대수적 구조가 있으면 대수적 구조를 보존하는 오토모피즘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무슨 미분 구조를 보존하는 오토모피즘 그룹인지 거기에 무슨 거리 구조를 보존하는 오토모피즘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오토모피즘으로서도 무엇을 보존하는 건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돼. 예,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꼭. 아, 그러면 저는 예, 그거 전단사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사실 이게 예, 군이라고 하니까 예, 사실 이게 사실 더 많은 구조를 이야기하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예, 오늘 했던 이야기에서는 예. 그 제너럴 리니얼 그룹과 그 오토모르피즘이 같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모르피즘에는 어떤 구조가 보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 그냥 메비우스 변화만 보면 그건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도 다른데 예를 들면 등각사상이 돼야 된다는 거 각을 보존한다는 의미로서 하면은 그게 메비우스 변화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혹은 사형기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형직선을 보존한다는 식으로 생각해도 메비우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토모피즘이라는 이름을 잘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집합으로서의 전단사는 물론 그러면 굉장히 좋고 전단사라는 건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구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오늘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한 건데, 그게 네. 보니까 컨포멀 관점에서 전개했던 것 같아요. 지오메트리 오브 퀸틱스라는 그 PDF는 그 각이 보존이 된다는 것을 앞서 만들어 놓고 이 오토몰피즘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마지막에 위키피디아 보면서 그 short exact sequence에서 가 주어져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쓰는가? 왜냐면 그냥 아, 네. 그 숏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만드는 건 보통은 어느 경우에 얘기를 하냐면은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코호몰로지나 호몰로지를 얘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코호몰로지나 호몰로지를 얘기할 때는 어떤 보통 커뮤터티브 링이 있고 그것의 모듈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썼던 그 이그젝트 시퀀스는 모듈이 아니에요. 그룹 이그젝트 시퀀스거든요. 그룹 이그젝트 시퀀스는 공부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도. 그룹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만들어지는 걸 공부하려면 그룹 호몰로지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룹 호몰로지라는 거. 근데 아마 국내에서 그거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질문은 지금 답해주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답해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음, 예.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 왜 굳이 만드냐라고 제가 질문했었을 때 이게 예. 그룹이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예. 제가 예전에 했었던 short exact sequence는 뭔가 기하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예. 네, 기하 위에서 외 함수 또는 그냥 기하 얘기였던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너무 대수적인 데이터인데 행렬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디터미넌트도 되게 대수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숄트가 주어져 있으면 언제나 롱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가지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리고 숄트도 무슨 의미고 숄트에서 롱으로 옮겨준다는 거는 뭐고 어떻게 옮겨주고 그런 질문들이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모듈에서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룹에서의 이야기라서 조금 매우 좀 다르다는 예, 매우 것을 좀, 다르죠. 네, 알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럼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오늘은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명주 선생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레코드는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